손오공이 무의식의 극이 완성형의 힘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손오공이 최강일까요? 그래놀라 편에 드디어 프리저가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번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모두 10대 보는 라디오 일연장서의 우사기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V점프 2021년 3월호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부록으로 들어있는 카드 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도 가지면 안 될까요? 이번 영상은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68화 내용 정리 1부와 연결이 되는 영상입니다. 혹시 1부 아직 안 보신 분 계시다면 여기를 클릭하셔서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번 1부에서 선행 스케치의 내용이 손오공과 우이스의 대련이 막 시작하려고 하고 끝이 났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 나루토도 아니고 드래곤볼에서 분신술이 등장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번에도 손오공이 자신의 분신을 만들어서 우이스를 공격해보지만 누가 봐도 뻔한 결과죠. 손오공의 공격이 우이스에게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기도 해요. 작가가 무슨 의도로 손오공이 분신술을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을까요? 아마도 손오공은 자신과 비슷한 분신들을 우이스에게 보내고 우이스가 그들을 처리하느라 정신없을 때 마지막 한 방을 손오공이 날리려 한 것 같은데 우이스는 천사이고 무의식의 극이도 잘 다룰 수 있는데 설마 여기서 손오공의 공격에 쓰러질 것이라 생각을 한 걸까요? 심지어 우이스는 손오공의 본체는 자신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조차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손오공에게 한 방을 먹인 우이스는 자신을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만의 싸움 방식을 찾으라고 손오공에게 충고합니다.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요, 손오공은 자신만의 기술이 별로 없어요. 기본적으로 손오공은 변신 이외에 가메하메하를 시작해 원기호, 개황권, 순간이동, 그리고 최근에 자유자재로 사용하게 된 무의식의 극이까지도 결국 자신이 생각해낸 기술이 아니라 모두 배운 기술입니다. 또한 우이스는 손오공에게 이런 말도 해요. 이미 알고 있겠지만 무의식의 극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게 골이 아닙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추가로 설명을 해주는데요. 요약을 해보자면 같은 무의식의 극이라고 해도 메르스보다는 우이스보다는 대신간이 더 정도가 높다고 하며 손오공은 가장 아래, 그러니까 이제야 막 시작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오공은 아직도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은 와꾸와꾸 한다며 좋아합니다. 손오공은 남의 기술을 남보다도 더 잘 사용하는 재능은 있지만 창조적인 면에서만 볼 때는 조금 부족하다 하는 생각은 들죠. 하지만 베지터는 어떤가요? 방법을 물어보지도 않아요. 어떻게든 자신의 방식으로 손오공보다 강해지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베지터가 프리저에 수하에 있을 때는 그렇게 강한 힘에 집착을 보인 것 같지는 않아요. 베지터는 적당히 강했고 또 적당한 직책에 적당히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지터는 손오공을 만난 후에 모든 것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베지터는 하급 전사에게 질 수 없다 생각을 한 걸까요? 아니면 사이여인이라는 그 종족의 우수성에 눈을 뜨게 된 걸까요? 베지터는 항상 자신이 손오공보다 강해야 한다고 힘에 집착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야기 계속 보겠습니다. 손오공과 우이스의 싸움을 보고 베지터와 비루스의 대화에서 우리는 많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연히 그럴 것이다 하고 생각했던 부분이 확실해졌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이스는 무의식의 극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냐 라는 베지터의 물음에 여기도 대사가 많아서 요약할게요. 천사들은 무의식의 극이를 사용한다고 하기보다는 항상 무의식의 극이 상태라고 비루스는 말합니다. 또한 베지터에게 너는 저 기술을 배울 생각이 없냐고 하자 자신의 방식으로 손오공보다 강해질 것이라고 베지터는 대답합니다. 그 말에 비루스는 무의식의 극이만이 신의 기술이 아니라고 베지터를 자극하게 되고 무의식의 극이는 마음을 평온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천사들에게는 딱 맞는 기술이지만 파괴신에게는 얌전해야 사용할 수 있는 무의식의 극이가 그렇게 썩 맘에 드는 기술이 아니라고 해요. 오, 여러분 새로 하나 나왔죠? 파괴신 비루스가 숨기고 있는 신의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모로편에서도 비루스는 상당히 여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다 이 신의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아주 잠깐이긴 하지만 비루스가 모로를 직접 처리해야겠다는 말을 한 적도 있었죠. 베지터는 이 새로운 신의 기술에 흥미를 갖기 시작하지만 비루스는 가르쳐주지 않는데요. 하지만 보여줄 수는 있다며 원한다며 이 기술을 훔쳐가라고 합니다. 말이 훔치라는 거지 혼자 알아서 터득하라는 것이겠고, 그리고 또 이게 베지터가 가장 잘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베지터의 가능성을 본 비루스는 베지터에게 화계신 후보 자리라도 주려고 하는 걸까요? 만약에 베지터가 이 기술을 배우게 된다면 무의식의 크기와 다른 방향으로 손오공보다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한 걸까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작가는 손오공의 문제점과 손오공의 한계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베지터의 새로운 가능성도 함께 보여주면서 앞으로 만화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힌트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면은 바뀝니다. 그래놀라가 드디어 세븐3를 끌고 히터가 있는 장소로 오게 됩니다. 그래놀라가 성문 앞에 가는 길에 딱 봐도 야비해 보이는 소시루라는 녀석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놀라가 가지고 있는 세븐3를 보고 소시루는 깜짝 놀랍니다. 상당히 큰 돈이 될 것이라 생각했는지 엘렉에게는 자신과 함께 잡았다고 하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럴 리가 없겠죠. 꼭 여기만 보면 예전에 베지터와 큐이도 생각이 나는데요. 이 둘도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는지 그래놀라가 죽기 싫으면 꺼지라고 하고, 그렇게 엘렉이란 자가 있는 곳으로 그래놀라는 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4명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편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이름부터 소개를 하자면 보스 같은 녀석이 엘렉이고, 이 큰 녀석은 오일, 그리고 여자는 마키, 마지막으로 키드 부인 줄 알았는데 이 녀석이 가스입니다. 히터라고 하는 것은 이들 단체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목걸이도 H라고 다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마 히터의 약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이름만 봐도 엘렉은 전기라는 뜻 같고, 또 이 단체는 히터죠. 그렇게 보면 전기 히터, 오일 히터, 가스 히터, 마키 히터, 그러니까 장장난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렉은 세븐3를 보고 큰 돈을 그래놀라에게 건네줍니다.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그래놀라가 세븐3를 가지고 무엇을 할까 싶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래놀라는 세븐3에 걸려있는 상금을 노린 것 같고요. 이들의 대화를 보면 엘렉이 세븐3를 원하는 이유는 세븐3 안에 있는 정보라고 합니다. 엘렉은 돈과 정보만 있다며 뭐든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캐릭터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을 달라는 그래놀라의 말에 엘렉은 없다고 해요. 여러분, 그 이유는 프리저가 부활을 했기 때문에 일이 더 이상 안 들어온다고 그래놀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프리저라는 이름을 들은 그래놀라는 자신의 손으로 시리얼 일족에 복수를 할 수 있다며 흥분하기 시작했고요. 엘렉에게 프리저의 위치를 묻자 엘렉은 너 따위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래놀라는 점점 엘렉에게 다가가며 위치를 알려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키드, 가스는 그래놀라를 손쉽게 제압하고 엘렉은 이어서 말합니다. 너가 프리저군을 증오하는 것은 잘 알지만 확실하게 복수를 성공시키려면 준비도 필요하다. 때를 기다려라. 우리에게 있어도 프리저군은 방해가 되기에 복수를 도와주겠다. 라는 말과 함께 그래놀라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래놀라는 일이 들어오면 다시 불러달라며 건물에서 나가고, 엘렉은 그래놀라가 급격하게 큰 힘을 손에 넣어 조금 건방져졌다며 가스에게 그래놀라가 가스보다 더 강해지며 곤란하다고 주의를 주자 가스는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프리저는 그래놀라가 직접 처리하도록 하자며 우선은 세븐3 분석에 집중하자고 합니다. 세븐3에게 얻으려고 하는 정보는 뭐든지 알고 있는 즈노의 위치를 손에 넣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전에 등장한 적 있죠, 즈노. 뭐든지 알고 있는 자였는데 도대체 이 즈노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싶은 것일까요? 그리고 그래놀라는 시리얼성으로 향하는 도중에 소시루의 우주선에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놀라는 가까운 행성에 우선 착륙을 하고 소시루 역시 그래놀라를 뒤쫓아 오는데요. 소시루가 원한 것은 엘렉에게 받은 세븐3의 상금이고, 또 친구들까지 불러서 그래놀라를 함께 처리하러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놀라는 반을 주겠다며 우주선 안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주선 안에는 그래놀라가 없었고
목소리도 그래놀라가 아니라 그래놀라가 항상 착용하고 있던 그 장치에서 나는 오트밀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소시루와 단 한 명의 병사를 제외한 모든 병사들이 어디에선가 날라온 스턴건의 공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공격은 다름 아닌 그래놀라의 공격이었습니다. 아 근데 토리야마 선생님 요즘 나루토에 빠지신 거예요? 손오공의 분신술도 그렇고 그래놀라의 눈은 사스케예요? 네지예요? 여기 보이시나요? 스나이퍼의 조준경이 그래놀라를 포함해서 모든 시리얼인들의 눈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리얼인 자체가 저격에 특화된 종족인데 그래놀라의 경우는 그 중에서도 많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다음은 그래놀라가 스턴건을 물리고 손가락을 소시루를 향해 가리키는데요. 아마 손가락만으로도 어떠한 공격이 가능한 듯 싶고요. 다음은 소시루의 심장을 노린다고 합니다. 소시루는 사제의 뜻으로 자신의 돈을 그래놀라에게 주고 도망갑니다. 오트밀은 엄청난 실력이라며 그래놀라에게 칭찬을 하지만 그래놀라는 한 명을 놓쳤고 또 이 정도의 실력으로는 프리저군을 상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죽은 시리얼인들을 위해서라도 자신은 좀 더 강해져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 조금만 내용 정리해 볼게요. 그래놀라는 자신이 프리저군을 상대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지 병사들은 어떻게 그래놀라가 처리했을까요? 시리얼인들의 손가락 공격이 우지 병사들과 같은 인공 생명체의 약점을 공격하기에는 특화된 기술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지 병사들 머릿속에 있는 전원과 같은 스위치를 손가락의 전기 충격으로 끌 수 있다든지 말이죠. 특히 모르편부터 그랬지만요, 드래곤볼 슈퍼는 더 이상 전투력이 모든 것이다 라는 개념을 초월했고 아마 이번도 비슷하게 나아갈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요, 손오공이 비루스나 그래놀라보다 전투력이 높다고 해도 그래놀라나 비루스가 어떠한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손오공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직 그래놀라의 힘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프리저군을 두려워하는 그래놀라이기 때문에 전투력만 보면 기뉴 특전대 멤버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놀라의 힘이 급격하게 강해졌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얼만큼 더 강해질 수 있는지 또 어떠한 계기로 강해질 수 있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래놀라의 능력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언어가 나오는데요. 여긴 지겹게 드릴게요. 제7 우주의 밸런스가 바뀔 거야. 곧 탄생한다. 우주 최고의 전사가 라는 말과 함께 이번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68화는 끝납니다. 예언어의 대사가 정말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제7우주의 밸런스가 바뀔 정도로 강한 자가 태어난다고 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지금 누가 태어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누군가 엄청난 힘을 손에 넣게 되어 탄생이라고 말을 한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만약에 지금 전사가 태어난다면 우리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마 여기서는 후자를 말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마 누군가 곧 엄청 강해진다는 것이겠죠. 제7우주의 밸런스가 바뀐다는 말도 했는데요. 만약에 이 최강의 전사가 손오공의 아군이라면 정말 제7우주의 밸런스가 바뀔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 결국 손오공의 적이 될 인물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죠. 가장 뻔하게 스토리를 생각해보자면 그래놀라가 시리얼 성에 도착하게 되고 어떠한 계기로 그래놀라가 엄청나게 강한 힘을 손에 넣게 됩니다. 그래놀라는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모든 프리저군을 공격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사이어인들을 전멸시킨다면서 증오를 찾아가 사이어인들이 있는 장소를 받게 됩니다. 브로리가 살고 있는 범퍼에 가서 브로리를 공격하게 되고 차마 비루스가 살고 있는 별까지는 못 가겠지만 사이어인들의 피가 섞여있는 5반 5천 등이 있는 지구로 가서 이들을 공격하게 되고 제7우주는 그래놀라의 복수국으로 인해 정말 밸런스가 무너질 정도의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이건 너무 뻔한 스토리이고 제 추측일 뿐이기 때문에 재미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래놀라가 제트전사도 좋고 프리저의 부하도 좋고요. 누구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또한 히터의 가스는 누구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놀라는 앞으로 시리얼성에서 어떠한 일을 겪게 될까요? 오트밀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정말로 AI일까요? 아니면 멀리서 무선으로 계속해서 그래놀라를 도와주고 있는 것 뿐일까요? 예언어가 말하는 최강의 전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이 아직이시라고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련장소는 작은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멤버십 가입이 채널이 성장하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영상으로 알고 싶으신 드래곤볼에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거나 영상으로 제작하였으면 하는 여러분만이 알고 계시는 드래곤볼에 관련된 제보가 있으시다면 이메일이나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주위에 드래곤볼을 좋아하는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